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해요. 저는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게 인권에 대한 글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인권 중에서도 인공지능과 인권에 대해서 많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AI, 인공지능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글도 많이 썼고, 그래서 이렇게 철도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이 철도 아주 오래된 철도고, 기차는 더 이상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정말 이 철도가 철광왕 철도왕 벤더빌트가 1900년대 초반에는 아주 부자였지만 결국 이 철도 산업도 어느덧 쇠퇴해서, 아직도 뭐 엠트랙을 타고 미국을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죠. 요즘은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시대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티아 나델레아가 말했듯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2020년에 아마 미래가 2년 정도 더 당겨졌을 거라 그러지만, 뭐 2년이 당겨졌을지 5년이 당겨졌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당겨졌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는 세대입니다. 증기기관차가 나오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전기와 컴퓨터들이 발달되면서 인류는 정말 크나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정말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세계는 인터넷으로 점점 더 연결되어 가고 있고, 저희 집만 해도 작년부터 스마트홈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불 켜라 그러면 불 켜고 저는 알렉사를 가지고 있는데, 알렉사 turn on the light 이러면은 불을 켜요. 그리고 앞에 카메라, 감시 카메라 보여줘 그러면 보여주고, 온도계 올리라 그러면 올리고, 알람 설정하라 그러면 알람 설정하고, 정말 편리한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4차 혁명 시대는 저희의 삶을 정말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더 편리해지는 것 같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저희는 점점 더 편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로봇들도 만들어지고 있고, 로봇들이 특히 인공지능을 장착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로봇들도 인간처럼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깨닫지 못하겠지만 정말 인공지능은 정말 인간이 이성적으로만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미 인공지능은 사람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가드너의 멀티플 인텔리전스 티어리가 있는데, 인간은 단순한 이성적인 지능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면도 있고, 운동 기능도 가지고 있고, 창의적인 능력들도 있고, 다양한 쪽에 사회적인 지능도 있고, 되게 다양한 지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공지능들이 이런 7가지 정도 분야가 되는데, 그 분야에 하나하나씩 인공지능이 인간들을 대체하고 있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3차 혁명 때까지는 인간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이 발전해 왔다면, 4차 산업혁명의 이 시기에는 인간이 점점 대체되는 그런 시기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제 딸이 이제 5살이 됐어요. 한국 나이로. 미국 나이로는 3살 반인데, 이제 5살 된 제 딸이 20년 후에 어떻게 살지 정말 궁금해요. 제가 보기에는 2050년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딸이 35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래서 제 딸은 미래를 볼 수가 없겠죠. 지금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데이터를, 물론 과거의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데이터로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에게 얘기를 들려주고, 저희 딸이 새로운 세대를 맞이해서 좀 더 현명하고 슬기롭게 미래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물론 아빠가 너무 간섭을 하고 잔소리를 하면 되게 힘들어 하겠죠. 그러면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은 인공지능이 지금 로보트에도 장착이 되고 인공지능이 차에도 장착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 전기차 2세대 전기차에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장착이 되기 시작하면서 차도 옛날에 전격 제트 작전에 나온 것처럼 말을 하고 스스로의 지능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차나 로보트랑 별 차이 없죠. 로보트가 좀 더 키네틱한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유자재로 좀 걸어갈 수 있고 뭔가를 넘어갈 수 있긴 한데 차나 로보트랑 비슷합니다. 아무튼 인공지능이 장착이 되면은 이 몸에 브레인이 뇌가 장착된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음악도 작곡하고 있고 글도 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주식도 하고 있고 리서치도 하고 있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들에게 과연 인권이 있을까? 그게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데 지금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시기죠. 좀 이용하고 있는 시기이고 그래서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만 부각되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시기가 지나면은 인공지능의 악영향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인공지능이 자기 자유의 의지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모든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가치들을 다 무시하고 비도덕적으로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때가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 학자들은 새로운 법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로봇이든 차든 인공지능을 장착한 새로운 터미네이터 같은 이런 머신들이 어떤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까를 저희가 도덕적 원칙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당연히 인간의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인간의 자유를 존중해야 되고 모든 인권들을 당연히 인공지능도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인공지능도 어차피 처음에는 프로그램을 넣기 때문에 그때 잘 도덕적 가치나 도덕적 원칙들을 잘 부여해서 넣어주면은 정말 좋은 새로운 4차 혁명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하지만 부장역은 다른 쪽에서도 많이 오겠죠. 물론 인간이 가진 많은 직종들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그죠? 뭐 단순 노동은 대부분 대체될 것 같고, 머리를 쓰는 것들도 역시 인공지능이 더 똑똑하게 그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제가 걷다 보니까 테너플라이 다운타운까지 왔어요. 와, 여기가 저희 동네 다운타운입니다. 뒤에 오래된 철도역도 보이시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걸으니까 되게 좋네요. 그래서 저기 버스 보이시죠? 저 버스 타면 뉴욕까지 갑니다. 저기 166번 버스고요. 아마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 이제 이렇게 철도도 사라지고,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철도도 사라지고 아마 로봇들로 많이 대체가 되겠죠. 로봇 택시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철도가 좋은 이유는 기차를 타고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가격도 싸고. 근데 로봇 택시가 나오면 똑같잖아요. 저희가 운전 안 해도 그냥 타고 인공지능이 알아서 먼 곳까지 알아서 데려다 주니까, 그죠? 자기가 차를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파킹 문제도 없고, 그죠? 그래서 아마 철도는 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운전하던 사람들도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됐는데, 이러한 시대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하라고 하지만, 물론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지금 창의적인 일을 하잖아요. 창의성이라는 게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여기가 테너플라이 역입니다. 테너플라이 역입니다. 오래된 역사고 지금은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카페로 바뀌어 있어요. 되게 맛있는 이탈리안 카페가 이 안에 있고요. 빵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극장들도 보이고, 여기가 테너플라이 다운타운입니다. 뭐
서버브 지역이라서 크게 많이 볼 건 없어요. 예. 그래도 아기자기하게 극장도 있고, 예, 프렌치 레스토랑도 있고, 이탈리안 레스토랑도 있고, 베트남 음식점도 있고, 되게 괜찮아요. 예,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 돌아가야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 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 되시잖아요. 저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시대에. 자, 2편을 기대하세요. 자, 인공지능 시대에 저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될 저희의 숙제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2050년이면 굉장히 큰 미래가 다가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예, 창의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창의성이라는 것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들이 있는데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비규칙적인 뭔가 하나를 발견하는 게 창의성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인공지능도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아무도 하지 않은 뭔가 새로운 거를 인공지능이 규칙을 만들어서 세우면 되겠죠? 건너가고 있습니다, 도로를. 예, 그래서 창의성을 감성적이고, 창의성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이성적인 기능이 작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물론 감성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성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창의성이라고 봐요. 기존에 만들지 않은 어떤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게 창의적인 거니까. 물론 이노베이션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더 성능을 향상시키는 게 이노베이션이고요. 그죠? 이러한 것들도 인공지능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인간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 많은 생각을 하는데, 변호사든, 예, 저 같은 변호사든, 선생님이든, 예, 교수든, 뭐 의사든, 예, 뭐 어카운팅이라든지, 예, 회계사든 어떤 것도 안전한 직업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인간들이 인공지능과 공존할 수 있고, 정말 저희 인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심지어는 AI 프로그램을 넣는 것 자체도 프로그래머들도 대체된다 그러잖아요. 예, 인공지능이 당연히 프로그램도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고요.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미래를 대체를 하는데, 그 다음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 있는 단계가 AGI예요. AI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게 AGI죠. 예, 그래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 그래서, 예, 인공지능이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멀티플 인텔리전스의 시대가 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인공지능이 주식이면 주식, 예, 운전이면 운전, 뭐 어떤 딱 하나만 하잖아요. AGI 시대가 오면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인공지능이, 터미네이터가 그림도 그리고 사람도 죽이고 예, 운전도 하고, 예, 주식도 하고, 예, 사냥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AGI 시대가 2050년에 올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학자들은 최소한. 예,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저희가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된 이상 인공지능도 인공지능 자체로서 저희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애니멀 라이츠 아시죠? 동물권. 예, 우리가 동물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동물들은 인간들과 달리 지능과 뭐 지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 그들에게 인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동물들을 보호해야 될까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물건을 보호하듯이 우리가 이제 물건으로서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좀 더 앞서서서, 예, 저희가 하나의 동물도 인격체로서 보호를 해야 된다고 좀 이렇게 높게 보고 있어요.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 트라우마 아시죠? 누군가 죽는 것을 보면은 저희는 깊은 트라우마에 빠져요. 자기 잘못인 것 같고, 예, 주변의 가족이나, 예, 친구들이 죽었을 때 자기가 어떤 특별한 역할을 못하고 그 장소에 가지 못했을 때, 그분이 죽었을 때 본인은 큰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데,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동물들도 자기가 정말 10년 동안 10년 이상을 사랑해 왔는데 동물들이 갑자기 죽으면은 옆에 있던 사람의
예, 감성적이고 정서적으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보호해야 된다. 또 이런 안트로모픽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동물들을 보호를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당연히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보스턴 로보틱스 맞죠? 예, 얼마 전에 현대가 인수를 했는데 아마 거기가 로봇 발전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스턴 로보틱스에서 스카 만들었잖아요. 예, 조그만 강아지 같은 거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로봇들을 이렇게 때리는 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아마 그럴 때는 저희도 마음이 되게 아플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인공지능 로봇들과 차들도 보호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야 될 것 같고, 예, 실제로 UN 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소피아라는 로봇 보신 적 있죠? 예, 정말 사람처럼 생겼고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피아라는 로봇을 만약에 옆에서 누가 때리거나 다치게 하면은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또 그런 인공지능을 또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나오고, 예, 결국 예, 저희는 지금은 인공지능을 되게 좋은 걸로만 보고 이용하는 측면에서만 보고 있지만 결국 그 부작용도 나오게 돼서 그 부작용을 치유할 만한 어떤 법규칙이라든지 원칙들, 도덕 원칙들을 만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인공지능이 정말 자기 스스로 인격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 그 시기가 분명히 동물들보다도 지능은 훨씬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또 보호적인 측면의 법들도 곧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철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 철길 저희가 정말 직진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인생의 지그재그처럼 난관도 많고 힘든 점도 많은데 앞으로의 미래도 지금 현재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도전들이 있고 아마 많은 난관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저희가 잘 이겨내서 미래를 또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 할 얘기가 정말 많지만 얘기가 또 오늘도 길어졌네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요.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새해에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고 예, 지금 사실 텐데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에는 새로운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방향성 없이 움직이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잡고 쭉 앞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의 인생은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은퇴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인생을 좀 알차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 잘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고 예,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